주산 전화 냠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월봉에 대한 부분 20만 원의 강력한 이런 어떤 랠리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다시 수급에 대한 부분,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요런 어떤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되겠고, 결국에는 하단과 상단에서 요런 어떤 가격선에서 순매수세가 나와줄 수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이 뭘까요? 주봉에 대한 부분 8만 원 선의 이런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자, 보면 여기에서 순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 20만 원의 강력한 슈팅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 지금은 조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 사거래일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에서 순매수세, 연기금에서의 그 좀 받쳐줄 수 있는, 연기금 형들 왜 이거 뭐 요즘에 기분 안 좋나? 연기금 형들이 진짜 뭐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연기금 형들은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요런 어떤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센스클라만이 얘기했던, 자, 요 부분 봅시다, 얘들아. 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1934년에 충고했듯이,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 창출자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센스 클라마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재밌는 이게 부분이에요. 보면 형들아. 이거는 뭐 주식광수가 워낙에 이렇게 그 정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 형은 뭘까요? 이 형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저는 근데 요즘에 그 건매도가 정말 어떤 이 시장에 떠나기를 정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보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센스 클라만이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벤자민이고, 투자에 대해서 이 형이 없었으면 전 세계에는 완전 투전판이 되는 거야. 도박하듯이 샀다 팔았다. 근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 형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 투자라는 개념이 집대성된 거죠. 근데 뭐 투자라는 게 그 거의 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거의 95%는 도박같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5%에게 도박같이 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통찰을 줬지, 벤자민 그레이엄이. 1934년에 충고했듯이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 창출자로 생각을 했다. 센스클라만이 얘기했던 기회 창출자로.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장에서 시장이 울증을 보일 때는 사는 기회밖에 안 된다라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어요. 단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팔라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형들아. 그런 어떤 점,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사야 한다는 전략을 취하면서 시장을 미스터 그 마켓이라고 칭하면서, 미스터 마켓은 울증을 보일 때는 가격을 싸게 제시하고, 조울증을 보일 때는 가격을 비싸게 하는데, 울증을 보이면서 싸게 거래할 때, 싸게 가격을 제시할 때 오히려 더 사라, 오히려 더 싸라,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분. 야, 그런 어떤 부분. 시장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기회 창출자로 이렇게 생각한, 야, 정말 어떤 대단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충동적인 건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 코브너가 얘기했던 충동적인 매매와 직관적인 매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쵸?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좀 시장에서 꾸준한 어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뭘 다 한다. 그런 어떤 갑자기 한 방의 어떤 메신저로 생각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좋습니다. 뭐 시장에서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야, 이거 변동성으로 좀 보이네. 보니까 나스닥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린 날에 그 시장이 안 열린 게 오히려 더 다행이었어. 보면 옐런 누나가 뭐 시장에서 금리 인상 발언을 해갖고 좀 약간 그렇게 됐는데, 자 넷마블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넷마블은 최근에 워낙에 좀 좋으니까 뭐 경영성과에 대한 발표가 5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좀 뭐 무난한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게임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뭐 넷마블이 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넷마블이 1분기에 대한 매출액이 6,504억 원, 영업이익이 87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동기 대비 22.5%,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30%. 그러니까 이거 성과급 막 내고, 와, 성과급 막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넷마블 진짜 짱입니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세븐나이츠2가 꾸준한 성과를 거둔 덕분이고, 이외에 기존 게임의 매출이 자연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실적 선방을 이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점으로 좀 해서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 넷마블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좋습니다. 주가가 20만 4,500원. 뭐, 이전에도 하락의 구간에서, 이런 어떤 하락 구간에서 슈팅이 엄청나게 나왔잖아, 보면. 와, 진짜 어떤 살림살이 나아지는 형들아. 20만원까지 쫙 올라갔던,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요렇게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단에 대한 부분 되겠죠. 이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 다시 하단선에서 강력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즈는 뭐 서서히 좀 마련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내일에 우리 지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보면 뭐 이런 어떤 코스피 보면 꺾인 건 아닙니다.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보다도 뭐 베팅에 대한 부분은 한 뭐 전반적으로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뭐 7% 8%뭐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좀 분할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봉상 주봉에 대한 부분 올려주면 좀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그 시장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미증시만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항상 욕심 부리는 것보다 형들아, 욕심에 대한 부분보다 작은 수익이라도 이렇게 좀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것이 정말 어떤 중요하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만원 1,000원에 여기에서 하단선에서 형들아,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일수록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다면 넷마블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넷마블은 이거 반등 나와줘야 돼. 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쓰리바다가 아니에요. 보면 자 보면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합시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아랫카페에서 정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